이거예요, 오늘. 오늘의 컨텐츠. 이 신사임당님의 새 책인 Keep Going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신사임당님 아세요? 신사임당님이 그러니까 경제, 비즈니스, 재테크 이쪽 분야의 유튜버 중에서 1등이에요. 저도 절약, 저축, 부업, 그 다음에 종잣돈 모으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자꾸 연결을 해주잖아요. 제가 월 100만원, 부업으로 월 100만원 버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꾸만 신사임당님을 저에게 띄워주는 거예요. 추천 영상 이런 걸로 한 1년도 더 됐어요. 1년 전에. 그랬는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뭔가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집에서 정말 사부작 앱테크하고 설문조사하고 이벤트 참여하고 패널 활동하면서 월 100만 원의 부수입을 모으고 있던 당시였는데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로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월 100만 원? 월 1000만 원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유재석 님이 그거 진행하고 있는 유퀴즈 알죠? 유퀴즈에 나오셔가지고 월 1억 8천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진짜 조세호님이 이렇게 두 손을 꼭 잡는 그런 영상이 떠가지고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도 신사임당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책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돈을 번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책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도 그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월 1000만 원 우리도 가능할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나눠볼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되게 강조하는 메시지? 그런 것까지도 해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한 가지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 1000만 원이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일단은 신사임당님의 목표가 정확해요. 이자로 월 1000만 원을 벌어들이려면 순자산이 60억을 모아야 된대요. 매달 2천만 원씩을 모은다고 해도 25년이 걸린다. 60억 원도 이자율 2%를 가정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근로소득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꿈 같은 거고 아예 생각도 못 해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60억. 그리고 근로소득으로만 했을 때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사임당님은 일단은 2015년에 회사를 그만둡니다. 본인은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근로소득의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게 된 거죠. 신사임당님이 어떻게 그 200만 원의 굴레를 벗어났는지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신사임당님이 4년 정도는 월급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ETF 그리고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대요. 이게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모은 거예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을 가지고 주식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요. 동업자의 돈을 4천만 원을 더해가지고요. 8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때 시작한 사업이 렌탈 스튜디오예요. 우리 그 유튜브 촬영하게 되면은 스튜디오 같은 데서 좀 예쁜 배경에 이렇게 고급 카메라로 하는 곳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투자소득 해가지고 사업소득까지 이렇게 늘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렌탈 스튜디오가 1호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직을 결심해요. 왜냐면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호점을 개업하고 이직을 하면서 쉬는 동안에 1호점이 4개월 뒤에 월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요. 사실 이렇게 쓰여 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때 유퀴즈 아니면 다른 곳에 나왔을 때 들었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사업이 월 마이너스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수익이 나도 모자랄 판에 마이너스. 이렇게 투자를 8천만 원이나 했는데도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동업하신 분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많이 싸우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1호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직 결심하고 1000만 원 매출 발생한 다음에 1년 뒤에 1호점에서 월급 이상의 순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호점을 내고 퇴사를 선택합니다. 이때가 2015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직원을 충원해요. 내 혼자 몸으로 이제 다 못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을 씁니다. 사람을 충원해서 2호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때 쇼핑몰을 시도해요.
그러면서 오프라인으로 3호점을 오픈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 보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6번째, 계속 실패를 하던 스마트 스토어가요,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월 1,000만 원씩의 추가 수익이 발생을 해요. 7번째, 3개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안정적인 이익이 생기면서요,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으로도요, 월세, 이게 돈이 한 3, 4천만 원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월세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게끔 만들어 놓으셨대요. 8번째, 아파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시작해요. 이제 컨텐츠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유튜브에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게 다마고찌 이런 것도 이제는 컨텐츠로 만들어서 하신 거고, 그러면서 유튜브 수익이 월 1,0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전부 단위가 막 천씩이에요. 스마트 스토어도 월 1,000, 유튜브도 월 1,000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요, 스마트 스토어보다 성장 기울기가 가파른 유튜브에 집중을 합니다. 이제는 스마트 스토어 얘기가 아니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는 월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책을 쓰던 그 당시 수익이겠죠?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독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1번째, 2019년 12월에 작년 말에 오프라인 매장 3개를 동시에 정리를 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정리를 합니다. 12번째, 클래스 101이라는 사이트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버는 방법의 강의를 론칭해요. 이러면서 월 5천 정도의 수익을 발생합니다. 네, 점점 이제는 단위가 커져요. 그리고 13번째, 그동안 번 돈과 대출을 껴서 36억 원짜리의 건물을 매입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주식과 달러를 매입해서 자산 구성을 다변화한다라고 지금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써 있어요. 이게 월 200만 원의 굴레를 벗어난 과정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쭉 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일단 이분이 하는 게 처음부터 보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 3개를 계속 굴리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패시브 인컴까지. 어떻게 보면 내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다면 계속 만날 때마다 강의를 해야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클래스 101에 내가 영상 찍어가지고서는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수익이 아무리 적다 해도 그게 정말 많이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득이, 근로소득은 노동력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면 벌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기본 재료를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생각이 좋으면 돈과 노동이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이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더 많은 돈과 노동이 따라온대요. 그래서 투자나 동업 제한이 계속 들어올 것이고 수많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공급하고 싶어 할 거라고, 그런 걸 사업소득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재산소득은요, 이 소득의 기본 재료는 돈이다라고,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자산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자산소득을 올리게 된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 할 수 있다. 레버리지를 우리 활용하는 거죠. 레버리지. 그래서 빌리는 경우에 소득 증가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지만 더 빠르게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재산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 재산소득은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 집 마련, 안정적이고 똘똘한 부동산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제일 제가 공감했던 부분이라면 일단 적은 수익이라도 계속해서 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계속 시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단기간에는 실패하더라도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메시지에는 정말 100% 공감해요. 그게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곳에서, 그게 아무리 적더라도. 그래서 저도 그거를 다양하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의 근로소득, 그리고 제가 부수입으로 하는 앱테크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저도 소득 파이프라인이지만 이건 저의 온전한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전자책 만들고 이모티콘 만들고 이런 거는 한번 만들어두면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 글 같은 것도 한번 써놓으면 돈이 이렇게 계속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 두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가지? 그리고 약간 패시브 인컴을 어떤 식으로 좀 더 마련해 볼까? 네, 이런 생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생각은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가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일은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고 급한 일은 타인에게 중요한 일이다 라는 부분이요. 회사 일은 급한 일인 거지 네, 중요한 일일까?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뭔가 회사에 있는 사장님이 보시면 되게 분노할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는 오직 나 자신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마라. 월급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해주고 받는 대가다. 급한 일을 처리한 값이다 라고 얘기해요. 약간 그 월급쟁이, 그 다음에 회사원들에게 현타가 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바로 나오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차곡차곡 배우고 우리가 이제 뭐 부수입부터 해서 내가 안정적인 그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든 다음에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좀 더 확장해야지 무턱대고 회사를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저는 일단은 이분에게서 이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방법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급한 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됐다. 일요일에는 나만의 생각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날은 전화나 문자가 와도 답변하지 않고 오로지 다음 주에 해야 할 일, 목표를 세우고 점검하는 데 집중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급한 연락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음날 연락을 해도 상관없는 일들이다. 평일에도 나에게 중요한 일,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더 발전한 인생을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 목록을 정리하는 것,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과 같이 지금 당장 내 인생을 좌우하는 일을 할 때는 핸드폰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다. 중요한 일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한 후에 연락한다.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 부분을 좀 실천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주일 중에서 하루 아니면은 하루 중에서도 어느 특정 시간 이거를 좀 생각하고 계획하고 정리하는 시간 이거는 꼭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그 계획한 일을 생각 없이 그냥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면 중간중간에 멈칫멈칫한대요. 나 이거 지금 잘하고 있나? 잘 되고 있나? 막 이렇게 걱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서 하루, 일요일 동안에는 온전히 앞으로 좀 나 자신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계획 세우고 조용히 차분히 한 다음에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요. 나 자신이 한 명이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열심히 직원처럼 일만 한대요. 그리고 일요일은 그거를 정리하고 사장님 마인드로 다음 주를 계획하고요. 저 이 방법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오늘 책 이야기? 책 이야기는 한 이 정도로 할 거고요. 매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해요. 고맙습니다.